업력 70년의 중견건설사 이화공영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3주 만에 다시 철회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이달 초 이화공영은 영업손실이 3,000% 넘게 급증하며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개인 주주들이 1년간 주식 거래를 할 수 없게 된 가운데 돌연 유동성이 확보됐다는 소식이 시장에 의문을 안기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부 방서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방 기자, 이 기업회생을 신청했다가 3주 만에 취소, 이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일단 기업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진 이후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제 이전이기 때문에 시점이나 절차상으로는 일단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예. 통상 이제 기업 개시 신청 한 달 후에 이제 개시 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화공영은 사실상 결정 직전에 이 취하 신청을 한 것이고요. 이에 대해 이화공영 측은 지금 유동성이 확보돼서 다시 한번 자체적으로 빚을 갚아보려고 한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화공영이 법원에 제출한 이제 회생 절차 개시 취하 허가 신청서를 보면요, 사옥 부지와 인근 토지를 매각해서 이제 단기 자금 부족에 대처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 대주주 지분 이전과 유상증자 등을 통해 유동성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담기긴 했습니다. 이제 법원은 이런 이유로 회생 절차를 취소한다는 이제 이화공영에 대해 일단 허가 결정을 내렸고 결국 3주 만에 사태가 종료된 것입니다. 네, 사옥 부지를 팔아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한다. 진작 이렇게 해결했으면 됐었을 법한데 기업 회생부터 신청을 했다 이런 얘기네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말 그대로 이제 회생이잖아요. 이제 조금이라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청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화공영이 좀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이 정말 어려울 만큼 어떤 이제 막대한 부채나 유동성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지난해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공사비 급등으로 원가율이 치솟고 그마저도 이제 제대로 받지 못해서 영업 손실이 414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600% 이상 급증했습니다. 부채 비율도 300%에 육박했고 또 현금과 현금성 자산도 지금 1억 5천만 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회사가 기업 활동을 계속할 경우에 가치가 청산할 때보다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던 겁니다. 청산 가치가 더 컸다면 이제 파산을 신청을 했겠죠. 네. 쉽게 말해 이제 우리 채무를 좀 조정해주면 앞으로 잘 해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법원의 보호막 아래로 들어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홈플러스나 신동아건설 사태 때와 좀 비슷한 사례라고 봐야겠네요. 일단 업종과 기업 여건에 따라서 이제 상황은 좀 천차만별일 겁니다. 하지만 이화공영을 비롯해서 이제 최근 이제 회생을 신청한 기업의 공통점이 좀 이제 선제적으로 구조 조정을 시도한 기업들이었다는 점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문가의 설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초기암이 말기암보다 수술하고 나서 회복이라던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말기암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결국에는 회복 가능성이 없어지고 오히려 사망에 가까워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지 않습니까? 회생 절차도 회사가 유동성이 조금 악화가 되는 그런 초기 단계에서 들어가야지 본격적으로 다시 부채를 정리하고 이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는 주가 폭락에 거래까지 막힌 이 투자자들일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만 지금 피해를 입게 된 상황인 거 아니에요? 일단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좀 타임라인도 약간 이제 묘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네. 회생 신청 직후 감사 의견 거절 공시가 뜨면서 지금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을 했고, 회생 취하 신청과 별개로 이제 상장 폐지 이의 신청을 통해서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습니다. 이화공영 입장에서 시간은 벌었지만 이제 바꿔 말하면 주주들은 1년간 보유 주식을 거래할 수 없다는 거고요. 한마디로 이제 돈이 묶인 셈이죠.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화공영이 이제 채무 변제라든지 또 현재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발주처와의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회생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게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이화공영은 지금 서울 합정동 오피스텔과 또 서초동 DS타워 공사비 관련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요. 여기에 더해 고의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키고 또 상장 폐지까지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극단적인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지난해 연말부터 포착된 이제 지배구조 변화 움직임 때문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화공영 최대 주주인 최삼규 회장의 장남인 최종찬 대표이사가 지금 10년 만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지분 취득에 나섰습니다. 지금 이미 경영 승계가 마무리된 이후 지분 승계만 남겨둔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화공영이 회생 신청 취소 사유에 대해서 경영권 이전과 유상증자로 유동성을 확보하고 또 이제 기업 쇄신을 꾀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죠. 또 정리하면 그 회생 신청과 번복을 통해서 지금 채무 부담은 물론 최고 50%에 달하는 상속세 부담까지 덜겠다는 큰 그림을 그렸을 수도 있다는 그런 설명이 나옵니다.
투자자들은 꼼짝없이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일단 지난해 기준 이화공영 전체 주주 가운데 지금 99.99%가 소액 주주입니다. 전체 주주 가운데 3명 빼고 다 소액 주주라는 소리입니다. 네. 근데 보유 주식 수로만 따지면 당연히 이제 50% 정도 되긴 하고요. 일단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일단 기다려보는 수밖에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워크아웃에 돌입하면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가 좀 자구 계획을 착실히 이행하면서 좀 예정된 기간보다 일찍 거래가 재개됐던 태영건설의 사례가 현재로서는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기업 회생만은 면했다는 점에서 또 그나마 다행이라 여겨지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건설사들은 이제 회생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신규 수주가 어려워서 좀 경영 정상화까지 가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인데요. 이것도 전문가의 설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건설사의 경우에는 사실 하자보증이라든가 이행보증권을 이제 발행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이후에는 보증증권 발행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수주 자체가 이제 어려워지고 현금 사이클 자체가 막혀버리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이화공영이 기업 회생을 돌연 철회한 배경에 대해서 부동산부 방서우 기자와 짚어봤습니다.